MBTI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J를 위한 차다? 그러니까 폴스타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강원도 고성입니다. 좀 멀리 나왔는데요, 제가 약속드린 바 있었던 폴스타2 롱레인지 듀얼 모터 모델 퍼포먼스 패키지까지 풀옵션으로 장착한 차를 타고 강원도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이 있는데요, 장거리를 타면 어땠는지, 실제로 달려봤을 때 어땠는지, 뒷좌석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샅샅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차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신 건 성능일 거예요. 싱글 모터 모델이랑 얼마나 다를 것인가, 그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이 차는 일단 고성능입니다. 빨라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7초입니다. 거의 스포츠카 수준이죠. 그리고 400마력이 넘고요, 최대 토크는 67.3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에서 거의 다 쓸 일이 없는 정도의 힘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도대기를 하고 있다가 앞에 텅 비었을 때 풀악셀하고 달려나가면 시야가 좁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기차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맹렬하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묵직하게 끝까지 쏴주는 느낌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408마력이라는 최고 출력이 끝까지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마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334km로 나와 있는데요, 롱레인지 싱글 모터 모델이 400km가 넘죠. 이제 이 주행 가능 거리로부터 제가 여러 가지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의 실마리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제가 서울에서 출발을 할 때 강원도 고성 근처에 있는 어떤 스시집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의 위치를 티맵에 목적지를 지정을 하니까 199km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10km가 남았고 199km를 가야 돼.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도착을 해도 한 100km가 남고 스시야로부터 호텔까지 몇 킬로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충분하겠구나 이러고 출발을 한 거죠. 출발을 했는데 그 레인지 앵자이어티라고 하잖아요. 내가 도착했을 때 더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듭니다. 그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사실은 충분한데 이 티맵상 도착했을 때의 배터리 잔량이 10%까지 떨어지니까 야, 이거 가능할까? 도착했을 때 식사를 다 마치고 호텔까지 갈 수 있을까? 호텔에 충전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에서 충전을 했을 때 또 충분한 배터리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복합적으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히터를 껐어요. 다행히 계속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히터를 끄니까 배터리 잔량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되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던 또 하나의 팩트는 뭐냐면, 이게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이 폴스타2 같은 경우는 원 페달 드라이브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끄기, 낮은, 표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준으로 해놓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드라마가 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 폴스타2 듀얼 모터 모델을 시승했을 때 원페달 드라이브도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조금 고생하실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원페달 드라이브를 표준으로 설정을 해놓고 운전을 하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신기술이 나오면 기술이 우리한테 건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답해주는 말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언어를 좀 조율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승했을 때는 폴스타2의 그 시승 거리가 워낙 짧았기 때문에 이 폴스타2가 표준으로 설정해 놓은 그 뉘앙스에 적응할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한 200km 이상, 지금 300km 이상 주행을 하면서 계속 느껴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밟는 것과 놓는 것 사이에서만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가고 싶으면 깊숙이 밟거나 정지하기 직전엔 놓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을 부드럽게 운전하기 위해서는요, 가속 페달이 여기서 안 밟는 상태가 0이라고 하고 풀악셀을 했을 때를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2에서 6 사이? 그러니까 너무 깊숙이 밟거나 갑자기 떼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7, 6, 5, 4, 5, 6, 7, 8, 9, 10, 9, 8, 7, 6, 5, 4, 3, 2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하면 이제 남은 에너지를 배터리로 충분히 회수를 하면서 쾌적한 드라이빙을 할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그 에너지를 다 배터리로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원페달 드라이브 표준 모드는 장거리 주행의 발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시야에 도착했을 때는 배터리 잔량이 한 18%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많이 회수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충분히 호텔까지 갔고요. 이제 뭐 짐을 풀고 이것저것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충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검색을 해서 급속 충전기가 있는 곳을 찾았어요. 대형 채비에 충전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충전을 물렸더니 차가 충전기를 거부했다는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전화를 했습니다. 거부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 도와주시는 분께서 충전기를 리셋할 때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셋을 했어요. 그랬더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충전하러 오신 주민분께 여쭤봤더니 새 차가 나오면 충전기랑 또 친해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해요. 니로 전기차도 처음엔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안 되는 충전기가 없었지만 처음에는 조금 애를 먹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라는 장르 자체가 지금 완전히 뿌리내리기 전이니까요. 이런 정도의 불편은 좀 감수하고 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용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급속은 특히 충전 시간이 40분으로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분 동안 다 충전을 했더니 67%까지 다시 충전이 됐고요. 10% 상태에서 40분 만에 67%까지 찬 거죠. 그리고 17,000원 정도 충전을 했습니다. 그때 주행 가는 거리가 한 200km 정도 되더라고요. 334km를 주행할 수 있는 폴스타2 롱레인지 듀얼 모터 모델을 시승했을 때 장거리를 타면 이런 느낌이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시내에서 타시기에는 아마 전혀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장거리를 타실 때는 조금 계획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원도니까 뭐 230km 정도 운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고성까지 왔을 때 레인지 앵사이어티를 느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멀리 간다면요, 뭐 부산이나 통영, 여수 뭐 이렇게 여행을 가신다면 분명히 중간에 한번 쉬시면서 충전을 어디서 할 건지 생각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폴스타2 듀얼 모터 퍼포먼스 패키지까지 다 장착된 완전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7,5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올린즈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듀얼 모터 모델 약간 거칠고 좀 젊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거기에서 성숙도를 약간 이렇게 양념 치듯이 후추 이렇게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좀 뿌렸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어서 뒷좌석도 앉아봤는데요. 공간은 괜찮습니다. 뭐 레그룸이나 밑에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나 뭐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무릎이 막 쑥 올라온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은 조금 서 있습니다. 꼿꼿하게 앉으셔야 된다. 선비처럼. 그리고 그렇게 앉으시는 게 피로도가 좀 덜합니다. 다만 딱딱하기는 역시 매한가지로 딱딱해요. 그것은 이 차의 캐릭터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폴스타는 어디까지나 볼보의 고성능을 만들던 회사입니다. 완전히 독립을 해서 지금 전기차 전문 회사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하지만 그 DNA가 어디 안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성능 특유의 단단함, 그리고 스포티함, 역동성, 이런 게 차체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역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의 완성도가 상당해요. 행사장, 차고 이런 데 있을 때랑 도로 위 혹은 호텔 주차장 이런 데 있을 때 제가 눈으로 봤을 때의 존재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아무래도 행사장에서는 이제 조명도 다 받고 막 그러니까 되게 다르게 보이거든요. 근데 다른 차들이랑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좀 예쁘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흠결이 없달까? 약간 백옥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가 매끈해서 딱히 막 그렇게 눈을 거슬리는 포인트가 한 개도 없어요. 차를 이렇게까지 만들기도 사실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의도하는 바, 그러니까 폴스타가 제가 지금 왜 그랬냐면 이게 또 그 볼보의 안전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운전자가 위험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안전벨트를 막 조여주는데 좀 민감합니다. 민감해서 제가 지금 유턴하려고 1차선에 있다가 유턴 차선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했나봐요. 이렇게 확 조였는데 너무 좀 세게 당기는 거 아니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센서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마음을 푹 놓고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되게 좀 재밌죠? 재밌습니다. 볼보나 벤츠 같은 자동차를 탈 때 이런 경험을 왕왕 해요. 제가 느끼는 위험도보다 이 센서가 느끼는 위험도가 훨씬 예민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를 미리 보호한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안전벨트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실내에 우드 트림도 이 풀옵션에 들어가 있어서요, 이거 되게 마음에 들고, 뭐 차콜이나 옵션 적용이 안 돼 있는 그냥 기본도 되게 예쁩니다. 굉장히 깔끔한 블랙톤이어서 되게 예쁘고, 그러니까 어떤 트림을 선택을 해도 미학적으로는 손해볼 일이 없다. 이게 이 폴스타2의 되게 장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곳곳에 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뒷문을 열어보면은요, 문이랑 이렇게 실내 공간이랑 겹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조차도 매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든 자동차인지를 이제 그런 데를 보면 느낄 수 있는데, 보통은 거기가 너저분하거나 뭐 파팅 라인이 있거나 그러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하나의 라인으로 이렇게 금형을 했다. 놀라운 지점이었고, 또 되게 세심하게 신경 썼다는 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요, 이런 시트를 보면 여기랑 여기 갑자기 이렇게 알칸타라 같은 느낌의 재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필요 없는데, 이렇게 앉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딱히 이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데 재질을 다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느껴지죠. 그 와중에 스티칭도 되게 꼼꼼하게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차를 탈 때 감성 품질을 느낄 수 있는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이건 폴스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고속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뭐 전기차를 탈 때 공이 느껴지는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폴스타2 롱레인지 듀얼 모터 모델은 출력이 높고, 그리고 토크도 높고 빠른 차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달릴 때의 안정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마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돌아가는 계획을 좀 세우고 싶은데요, 돌아갈 때도 좀 이렇게 뭐 한 군데 정도 들렸다 간다고 생각을 하면 250에서 300km 정도 주행을 할 텐데, 또 역시 도착지에서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을 하면 약간의 레인지 앵사이어티를 느낄 수 있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휴게소에 들러서 한 30분 정도 충전을 하고 싶다. 그런 계획이 제 머릿속에는 지금 있고요. 뭐 그렇게만 달린다면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타고 내 모든 일상을 소화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주말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지만, 충전기를 기준으로 좀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또 충전기 근처에 커피가 또 맛있는 카페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것도 생각해 놓으시면 아주 좋겠죠. 올해 2022년은 한국 전기차 시장의 원년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폴스타2가 제일 먼저 포문을 열었고, 지금 마침 차를 바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전기차를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이것은 뭐 선택하기 나름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놓으려면 400km 정도가 넘는다. 그렇다면 조금 훨씬 더 여유 있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전을 하는 포인트 자체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뭐 한 30km 정도 남았을 때 충전을 하느냐, 아니면 한 100km 정도 남아있을 때 또 충전기를 물리느냐, 뭐 이 정도의 차이겠죠. 넉넉했을 때 한 번 더 물리는 게 훨씬 더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내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조금 긴 게 여러 가지로 마음을 놓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짧은 모델의 이유가 있죠, 그쵸? 앞 뒤에 모터가 하나씩 달려있고, 그리고 그만큼의 성능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좀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오케이, 주행 가는 거리는 내가 충분히 계획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달리는 맛을 누려볼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MBTI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J를 위한 차다? 성향이 J이신 분들이 훨씬 더 노련하게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그런 생각 그냥 좀 재미로 해봤습니다. 저는 P이기 때문에 뭐 도착해서 생각해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뭐 조금 여유있게
선택을 해보시면 아마 훨씬 좋으실 거예요. 자, 이제 400km가 넘는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 롱레인지 싱글 모터 모델의 시승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시승하는 대로 알차게 경험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저희는 곧 다른 컨텐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